6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또는 안전관리론이죠. 안전관리를 잘했습니다. 역시 정말 끝을 잘해야만이 고득점으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발표할 때까지 안도하고 실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최종 하여튼 101번부터 시작되는 반드시 건설안전기술을 만점 맞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1번부터 얼마? 120번까지 20문제죠. 101번입니다.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 기준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지금 문제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많이 나오고 주로 갈로속이 나옵니다. 실기 필답형도 갈로속이 나옵니다. 파이프 서포트를요,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우리 3세판입니다. 무조건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죠.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입니다. 동바리 사용한 파이프 서포트 다음 과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 이 말이죠. 의할 것은 첫째 보겠습니다.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 다음 과목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첫째, 파이프 서포트 몇 개? 요거였어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둘째, 파이프 서포트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파이프 서포트 이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전용 철물이라든지 또는 4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5m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몇 개?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가 휘어지거나 변형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재 6-85쪽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고 여러분의 시험에도 출제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또는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1조 조립도로고 나와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압력이죠.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리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리는 문제를 찾겠습니다. 첫째요. 타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측압력 어떻게? 당연히 큽니다. 둘째, 거푸집 투수성이 낮을수록 역시 측압은 커집니다.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또 역시 측압은 큽니다. 위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좋죠.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아니고 낮을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계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고 우리 교재 6-135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속으로 이 문제는요 반드시 이번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103번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건상용 와이로프 절단 하중이 200톤이에요. 200톤일 때와 이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은 건데 최대 하중은요 안전 개수분의 절단 하중. 우리 와이어 로프의 안전 개수는 통상 5잖아. 5분의 200 하니까 몇톤? 40톤입니다. 그래서 40톤까지 걸어도 최대 하중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104번은 터널 지붕 아니면 또 뭐가 나와? 반드시 깨지네. 흙막이 지붕 둘 중에 꼭 나오죠. 흙막이 지붕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은 그러니까 터널 지붕은 어떻게? 수시 점검. 흙막이 지붕은 정기 점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터널 지붕은 수시 점검, 흙막이 지붕은 정기 점검. 둘 중에 어느 게 위험하다? 수시가 위험하죠.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널이 그만큼 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 오늘 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터널이 무너질 거라는 걸 생각해봤다 안 생각해봤다? 생각해보지 않았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부실 공사를 하면. 바로죠.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첫째, 부재 기납 정도 수시 점검해야 돼요. 기둥 치마 유무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부재 접속부 교차부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부재와 재질 종류는 우리 KS에서 정해 전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터널 지붕 수시 점검 사항 봐요.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상태, 부재 기납 정도, 부재 접속부 교차부 상태, 기둥 치마 유무 상태. 이 네 가지는 실기 필답형에도 나와요. 실기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꼭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6-117쪽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나왔으면 또 법에도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어디 있다? 366쪽에 바로 붕괴 등의 위험 방지로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선창요. 배입니다. 배. 선창은 내부에서 화물 취급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으로 가파른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 이제 이거는 2m가 아니에요. 간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는 통상 1.5m 초과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82에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확실히 제공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법을 기준으로 했다. 394조에 있다. 바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6번 가겠습니다. 106번은요. 굴착기계입니다. 굴착기계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이 아닌데, 첫째, 버킷에 사람의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 여기 사람 타면 안 되죠. 당연히. 둘째,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하면 안 돼. 사람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제운동에도 뭐다? 이념이 뭐예요? 무제운동 이념? 인명존중입니다.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장비에 주차 시 경사지거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전선이나 구조물 등이 인접하여 부분을 선회해야 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 반경, 높이 제한 등 방어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폭우입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폭우 시 옹벽 배면의 배수시설이 취약하여 옹벽 지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 침투수가 옹벽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옹벽 배면토의 단위 수량이 감소로 있는 수직 저항력이 증가한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감소가 아니죠. 증가자잖아요. 비가 많이 폭우가 느린데 그 답은 벌써 틀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이런 문제는요.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꼭. 둘째, 옹벽 바다면의 양압력이 증가하죠. 수평 저항력이 감소합니다. 포화 또는 부분 포화에 따른 디체험용 흙무게가 증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직 저항력이 바로 증가한 이유는 단위 수량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108번은요.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 5cm는요. 반드시 매듭 없는 방망이는 없어요. 오로지 매듭 방망이에요. 매듭 방망의 경우 방망사의 인장 강도 최소 얼마 이상이 하냐가 단 방망선의 신품 쇠고라 한다. 그래서 얼마? 바로 110kg 하나밖에 없죠. 답은 110kg.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6-69쪽에 나와 있고 2016년부터 19에 3년 만에도 저렇게 많이 출제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9번째 보겠습니다. 109번째 문제는요. 부두입니다. 부두. 하역 작업 부두 또는 암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할 최소 기준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잘 아는 거죠. 바로 몇 cm 이상? 9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두 암벽의 선은 통로는 90cm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정상적으로 교재가 산업안전기사 1-182쪽에 되어 있어요. 또 2019년 8월 4일 문제 105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문제 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 기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10번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이라든지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산업재보상보호법 적용을 받는 공사는 총 공사금이 얼마 이상 공사에 적용돼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걸 조금 제가 맹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4천만 이상인데요. 이걸 해설을 조금 더 보면요. 바로 이 고시는 됐죠. 여기까지.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행하는 공사에 대해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재 3-1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는요. 이거 지금 현재 4천만 원인데 2020년 이번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상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 앞으로는 이제
7월 1일 이후에 여러분 3회 시험 볼 때는 그 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얼마부터 적용되나 그러면 4천만 원 아니고 2천만 원부터 적용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가설 통로면 첫째, 가설 통로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할 것. 여기에 준수할 기준 옳지 않는 건데요.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를 할 것.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5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건설공사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다리는 비계단에 7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는데 이걸 한번 봐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가 15m 이상일 때는 15m 이내마다 어떻게 계단참을 설치하면 안 되죠. 반드시 15m 이상은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그랬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가설 통로 경사는 설치할 준수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할 것. 근데 이 30도가 어떻게 이상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30도 이하로 할 것.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3번으로 하겠습니다.